여러분 반갑습니다.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조선 왕조의 변천 과정을 가계도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변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격가지는 빼고 잔가지는 빼고 큰 가지만 가지고 공부한 후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격가지를 공부하시면 오랫동안 한국사는 깊게 남을 겁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변천 과정,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웠으니 개국공주죠. 아참, 조선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이 조선 왕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 조선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신진 4대부와 협력하여 세운 왕조죠. 그러면 첫 국호를 뭘로 했을까요? 첫 국호를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만든 것이 조선이죠. 그런데 첫 국호를 고려를 하고 수도를 개성으로 두었습니다. 이후 1394년에 국호를 조성을 하고 1398년에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 수도로 옮기죠. 지금이 서울이죠. 500년간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였고 총 25명의 국왕이 약 500년 넘게 통치하였고 숭유억벌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억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디어 1897년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황제국으로 선포하며 2명의 황제가 나타나죠. 13년 동안 통치하였다가 1210년 경술국치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 읽어준 내용에 있어 숭유억불 정책, 2명의 황제가 누구냐 이런 것, 경술국치가 무엇인 것은 나중에 다 여러분 알게 됩니다. 바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조선왕실. 조선왕실은 왕과 왕비를 비롯해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있었습니다. 왕자, 왕녀, 후궁 등으로 구성들이 이루어졌고 왕은 단 한 명의 부인이 왕비를 두었죠. 왕비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이어서 다른 왕비가 있는데 이걸 보통 계비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아들 중에는 다음 때의 왕 위에 오를 아들을 왕세자 하였고 그 부인을 왕세자 빈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자를 제외한 나머지 왕의 아들 중에는 왕비의 소생일 경우에는 대군, 후궁의 소생일 때는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딸인 경우에는 왕녀, 왕비 소생일 경우에는 공주, 왕의 딸인 왕녀는 왕비의 소생일 경우에는 공주, 후궁의 소생일 경우는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후궁은 사실상 왕의 부인이 아니었죠. 정일품 빈부터 총 사품인 수권까지 품기를 받은 여자들이 관직이었던 것이죠. 후궁이 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하지 간택 후궁이 되는 경우와 궁인 중에서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제국이 바꾸어 황제국으로 선포했다겠죠. 그 황제국으로 대한제국으로 전환되면서 왕실의 지위가 황실로 격상되었고 왕을 황제, 왕비를 황후, 왕세자를 황태자, 왕세자비를 왕태자비와 왕자를 친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들어가기 전에 조선 가계도를 들어가기 전에 조선의 왕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쩍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태조의 가계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2기간이 1392년서부터 1398년입니다. 자, 태조가 일대였죠. 부인이
6명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일 필요가 없고, 신의 왕후와 신덕 왕후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의 왕후는 태조 의성계는 고려시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신의 왕후와 결혼했는데 신의 왕후는 일찍 죽게 되고, 조선을 설립하고 나서부터 신덕 왕후 강씨가 사실상 왕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중에서 아들들이 태조 이성계 아들이 대군이라고 나왔죠. 대군, 진안대군, 영안대군 이렇게 나왔었죠. 진안대군, 영안대군 나왔죠.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 현재까지는 누가 왕세자라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왕들이 아들. 그러니까 왕들이 아들인데 왕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대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있는데 이제 방우, 방과, 방이, 방간, 방언, 방연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드라마, 다큐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죠. 뒤에 가면서 역사의 연계성 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계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 좋겠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방봉과 방석인데 여기도 다 대군이었어요. 여기 다 대군 있죠? 무한대군, 의한대군, 방봉, 방석, 뭐 1차, 2차의 왕자의 날을 겪으면서 이제 조선이 바뀌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설명, 물론 당연히 해 드리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신의왕 한씨는 고려 때 다 보니까 신덕하고 강씨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는 당연히 아들들도 뭐 될까요? 대군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대군이 그래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는 방언이 잘 아시겠군요. 방석이도 아셔야 되고 영안대군 나오죠. 영안대군 그래서 방언이 그리고 방범, 방석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전부 다 방방방방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조 이성계의 가계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죠? 처음에 지금 되게 간단하죠? 조선 설립이 개국 군주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권헌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헌능이 뭡니까? 경기도 구리 임창동에 있는 조선 제1대 왕 태조 이성계 무덤이 구리 동궁 경내에 있습니다. 이게 권헌능이라고 부른 거죠. 이 권헌능 조성은 어디에 있느냐? 태조 이성계가 죽을 때 만들어져 있죠. 조서 9개의 능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조 이성계의 가계도 권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죠. 이제 권헌능은 공민왕의 능, 공민왕 능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제 권헌능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 나중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권헌능.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아까 좀 있죠. 승불억제라고 있어요. 승불억제. 또 여기 유화도 해군도 나오죠. 유화도 해군. 자, 유화도 해군은 뭡니까? 고려 말기에 요동 정보리 군의 장수였던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압록강 이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바로 뭐다? 어땠다? 이화도 해군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 잘합니다. 자, 또 승불 뭐라 했어요? 승불에서 숭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어떤 정책을 썼다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적에 이성계 조선은 어떤 정책을 썼냐라고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어떤 정책을 썼다 했죠. 숭유, 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다겠죠. 요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숭유, 억불. 그러면 숭유, 억불이 뭐냐? 다른 말로는 배불숭유라고 합니다. 배불숭유라고 하는데 배불숭유나 숭유, 억불 같은 뜻이에요. 조선시대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 국가의 정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지도 이념이 하나가 숭유, 억불이었다는 얘기죠. 고려 때는 불교였지만 조선시대는 유교였다라고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대주의는 뭐냐면 사대주의는 조선시대는 사대주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대주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큰 나라가 세력권에 붙어서 그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를 사대주라. 이게 기본적으로 맹자에서 나온 말이죠. 제 조선시대는 명에 대한 국가적 자세를 뭐 우리가 사대주로 표현했지만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섬겼지 뭐 그렇게 또 국가의 또 안전을 위해서 깨어났던 것이지 이 사대주의라는 말은 맹자에서 나온 말이다. 어원이 그 뜻을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해서 우리 조선은 원래가 이게 힘이 약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 능력이 있고 또 숭유 배불 정체, 배불 숭유 정체, 억불 숭유 억불 정체 이런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했는지 방우, 방과, 방위, 방감, 방원, 방언, 방번, 방석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